네, 안녕하세요. 3월 14일 오늘의 마감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번 주 금요일 날 제가 장 마치고 좀 지방을 내려갈 일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못 올려드린 점 양해 말씀 먼저 올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특별한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느긋한 좀 방송을 진행을 할까 합니다. 먼저 시황 얘기를 먼저 하자고 하면은, 자, 일단은 뭐 우리나라가 이제 선물 옵션 만기를 이제 잘 지나갔는데, 이때도 일단은 외국인의 이제 포지션 자체가 일단은 뭐 매도 포지션을 계속해서 보였고, 그 예전에 이제 매수를 가져간 거를 좀 청산을 좀 기대를 했는데, 선물 옵션 만기를 나 오히려 풋을 더 매수를 가져갔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금 이제 매도를 하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자, 일단은 뭐 풋 포지션에 대해서 일단 롤 오버를 가져갔었고요. 그래도 일단은 뭐 러시아 문제가 그래도 정점은 좀 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과, 옵션 만기 이후에 좀 현물 포지션에 대한 좀 기대감, 자, 이런 것들을 좀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뭐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또 외국인이 선물 옵션 만기일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일단은 저기 뭐 미국 증시에 대한 FOMC, 그 다음에 뭐 유럽 증시에 대한 뭐 유럽 중앙은행에 대한 뭐 긴축 우려. 일단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바로 턴을 했어요. 일단 저기 독일 증시가 플러스 8%까지 강하게 나온 거를 이제 봤었을 때, 그것까지는 해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러시아에 대한 부분이 좀 더 크다 보니까 바로 이제 좀 반등 흐름이 나왔고, 그거는 뭐 생각대로 예상한 대로 큰 의미를 두진 않았었는데, 일단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또 빠지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런 흐름 속에서 일단은 뭐 러시아에서 이제 뭐 추가적인 얘기가 나온 건 없었어요. 이제 FO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오늘 증시 흐름에서 일단은 나스닥 선물이 일단 반등을 보였고요. 일본 증시도 좀 반등을 보였었는데,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소소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코스닥에서 좀 크게 왜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 이후에 외국인의 포지션이 계속해서 매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환율을 안 볼 수가 없는데, 지금 1242원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처음에 이제 러시아 사태가 터지고 나서 1250원까지 전망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거의 거기까지 좀 많이 왔죠. 이렇게 이제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자, 외국인들이 좀 팔고 있고,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미증시에서부터 일단 전기차 애들이 많이 빠졌죠. 특히 리비안이 일단 기대 거품 뭐 이런 것도 좀 있었지만, 지금 계속해서 이제 공급망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생산, 그러니까 많이 생산을 해야지 이제 팔 수가 있는데, 생산에도 이제 내부적인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계속 하향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120달러 하던 게 지금 38달러 하고 있거든요. 진짜 토막이 난 상태인데, 자꾸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니켈 가격이 이제 크게 급등을 했죠. 러시아 사태에 따라 가지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니켈 가격도 급등을 하면서, 딱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이제 2차 전지 섹터에서 하방이 나왔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증시가 이제 좀 반등이 나올 때, 예전에 이제 전면전 이후에 4거래일 동안 이제 반등이 나올 때도 2차 전지 중심으로 나왔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일단은 뭐 앞으로 산업 전망에 대해서 이것만큼 확실한 산업 분야가 없다 보니까 2차전지, 그리고 특히 에코프로 사건이 있다 보니까 또 많이 빠졌었죠, 단기간에. 자, 그러다 보니까 2차전지 쪽으로 수급도 많이 들어왔었고 그런 흐름이 나왔었는데, 이 주 원재료인 이제 니켈 가격의 급등에 따라 가지고 생산이나 이제 공급망 문제, 그 다음에 수익성이 안 나오죠. 이제 계속해서 가격을 더 올릴 수도 없고, 실질적으로 저기 테슬라 차량도 가격이 더 오르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전기차를 좀 살 때가 아닌가? 좀만 더 기다려 보자. 가격이 계속 올라 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좀 생산 문제들, 자, 이런 것 때문에 일단 2차 전지 중심으로 수급 매도가 떨어지고,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지수 하락을 이끌었던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뭐 4차 협상 오후 5시 반부터 진행을 한다라고 했는데, 뭐 갑자기 뭐 좋은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오더라도 일단은 저는 그때 말씀드린 그 장기화라는 몸의 그 악재가 터졌던 상태이기 때문에 음 추가적으로 더 악화는 아직까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16일 뭐 디폴트 얘기가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도 일단은 유예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크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지금 결국에는 환율과 수급에 대한 문제인데, 자, 요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호재 하나만 크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하루 만에 이제 180도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는데, 일단은 뭐 4차 협상이나 아니면은 그게 아니더라도 뭐 FOMC가 끝나는 부분, 뭐 계속 0.5냐 0.25냐 아니면 뭐 동결 얘기도 한 5% 정도 의견이 나왔다라고 해요. 뭐 여기에 대한 문제가 이제 좀 끝나는 부분, 아니면은 뭐 16일 일단 디폴트에 대한 얘기가 일단 끝나고 나서 그때까지 일단은 유동성을 기다리던가 아니면 그 전에 조금 크게 좀 수급 개선하는 좀 분위기가 잡히는 거를 일단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일단 2차 전지 쪽에 주도로 이제 하락을 했다. 이게 오늘 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이게 이제 하락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니켈 급등이다 보니까 니켈 관련주, 오늘 뭐 티플렉스라든지, 네, 티플렉스라든지 아니면은 황금 ST, 황금 ST라든지 얘네들이 올라갈 때만 하더라도 안 올라가고 있었던 게 있어요. 웰크론 할텍이라는 종목인데 오후장에 갑자기 이제 좀 슈팅을 줬었죠. 18%까지. 요런 것들만 공략을 했었다라고 하면은 오늘은 뭐 제대로 좀 시장을 파악을 한 매매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하루빨리 좀 2차 전지 섹터가 좀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증시를 3000포인트까지 이끌었던 힘은 결국에는 2차 전지인데, LG 엔솔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장 때 이제 수급 블랙홀이라는 표현이 나왔었는데, 여전히 지금도 수급 블랙홀 역할을 톡톡히 좀 하고 있기 때문에 LG 화학일 때가 참 좋았다라는 생각이 한번 다시 들어요. 아무튼 이런 섹터가 좀 빨리 올라왔으면 좋겠고, 크게 봤었을 때는 결국에는 한 번은 올라올 거예요. 어차피 2025년까지 그 다음에 원자재야 가격이 어차피 올라가는 일이 있으면 또 하락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업체들은 계속해서 생산 캐파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거든요. 그게 늘어지고 늘어나고 결국에는 공장을 풀로 또 돌리고, 결국에는 그게 전부 다 실적으로 오는 그때가 한 번이 올 거거든요. 그때까지는 최소 진짜 한 번의 이상의 기회는 무조건 온다. 이렇게 좀 보시면서 2차 전지 섹터에서 현재 좀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을지언정 안 올라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아직까지 지금부터 모아가야 된다? 글쎄요, 지금은 조금 애매해져 가지고 조금 더 좀 기다리는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이제 뭐 본격적으로 금요일부터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조금 분위기가 진정되는 걸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이제 시작을 한 지 2주 차인데 그래도 조회수가 조금 늘어났어요. 구독자도 조금은 늘어났고요. 이제 꾸준히 계속해서 올려면서 또 성의를 보여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 전에 이제 댓글을 보니까 같이 이제 뉴스를 같이 보고 같이 또 파악을 해보고 분석을 하는 거가 좀 괜찮다라는 조금의 이제 긍정적인 댓글이 있더라고요. 물레님이 그렇게 주셨는데, 오늘도 그런 식으로 좀 뉴스를 같이 보고 싶은데 오늘 애매하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진짜 같이 뉴스 볼 것도 딱히 없는 것 같고요. 따로 뭔가 좀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10일 그 예정된 그 예상대로 나왔죠.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좋게 뭐 흘러갔었는데, 이게 뭐 제약 바이오 쪽에 전반적인 상승까지는 이끌지는 못했었고,
그래도 이제 아마케 관련주들은 잘 버티는 모습이었어요. 이제 치료제 쪽으로는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좀 빠지는 흐름이 오늘 나왔었고, 그래도 그때 당시에 이제 말씀드렸던 뭐 레고캠 바이오나 아니면은 바로 다음날 급등이 나왔었죠. 제넨셀 관련해가지고는 그래도 좀 내 유튜브 방송을 통해가지고 좋은 소개를 좀 해드렸지 않느냐라고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일단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정책주. 결국에는 오늘 같은 시장에도 결국에는 갈 게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쪽 개별 테마주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거 그대로예요. 이게 이제 유동성으로만 가기에는 지금으로서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 이제 뉴스가 나와가지고 이슈가 되는 날 그 섹터에 대해서는 이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이제 원전에 대해서 신한울 3, 4호기를 연내에 추진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뭐 상한가 파동들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추가적인 뉴스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 유동성의 힘은 조금 애매하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 대신에 이제 오늘 나왔던 뉴스 자체는 뭐였어요? 원격 의료가 나왔었고, 이제 오후장에 한번 나왔던 게 공정경제. 자, 이쪽 관련해가지고 오늘 나왔으니까 이제 여기 관련돼가지고 관련주들이 조금 슈팅 나오는 모습들이 있었고, 데이터 솔루션 이후에 이제 좀 줌 인터넷이나 이제 후속주들은 좀 강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이쪽은 이제 많이 분산되지 않았고, 어찌됐든 간에 요렇게,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갈 게 없다 보니까 그나마 좀 유동성이 애매하긴 했으나 조금은, 네. 이쪽이 조금 그래도 움직임이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뉴스적으로 뭔가 이슈되는 것들에 대해서만 좀 한정적인 움직임, 그게 없다라고 하면은 유동성 힘만으로는 더 이상 좀 끌고 가기에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게 제 의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네, 요 정도까지만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딱히 뉴스가 없어가지고 저는 항상 뉴스를 많이 체크를 하고 또 같이 볼 만한 뉴스가 있으면은 또 이런 시간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같이 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좀 간단하게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